대유행병 기간 동안 정신건강 증진하기,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5가지 전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쯤에 있나요? 이 차트를 보시면 Who do I wanna be during COVID-19 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대유행병을 갑자기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3가지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포 영역, 학습 영역, 그리고 성장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씩 좀 더 보여드릴게요. 공포 영역, 학습 영역, 성장 영역이 있고요. 공포 영역에는 이런 필요하지는 않지만 휴지, 음식, 약 같은 것을 구입하고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주위에도 전파합니다. 자꾸 불평을 하고요. 내가 받은 모든 정보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쉽게 화가 납니다. 이 공포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처했을 때 이 COVID-19이라는 그 대유행병에 접했을 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공포 영역에 처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경우 이제 분별하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포기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지요. 음식에서부터 뉴스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것들을 충동적으로 사거나 받아들이고 주위에 전파하는 것을 멈춥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챕니다. 또 내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라고 어떤 소식을 받았다고 바로 전하지 않고요. 먼저 그 상황을, 그 팩트를 확인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내 회사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리더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학습 영역에서 좀 더 나아가면 성장 영역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나를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내가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자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재본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만들어서 본인도 사용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그 도네이션을 하시는 것도 종종 봅니다. 지금 현재 살면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삽니다. 지금 현재 산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잘잘못을 따지며 살지 않고요.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지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면역 체계까지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고 희망을 전합니다. 내가 즐거운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방법을 찾습니다.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 변화에 사람들과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는 일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컴퓨터 스킬도 배우고 하면서 적응할 방법을 찾습니다. 조용히 인내하려 하고 관계 및 창의적인 일상을 살도록 합니다. 관계도 창의적으로 갖게 되지요. 원격으로 요즘은 많이 만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세션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대할 때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포 영역에 있고 무조건 성장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하길 원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해내는 자동 사고 방식이 있어요. 제가 5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사고를 확대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고를 확대해서 하는데요. 사고를 확대할 때 예를 들어서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는 입학 시험은 이제 내 인생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나를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내가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어떻게 될지, 내 행동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어떠한 일들을 재앙적으로 다 해석을 해 나갑니다. 코비드-19이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노인은 모두 다 지금 상태에 위험하다. 나도 65세 이상이다.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립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이제 자주 못 만나니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고, 이제 문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서운한 일이 있어.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나 봐. 라는 결론을 내려서, 얘랑 난 이제 친구 할 수 없어. 얘한테 다시 연락 안 할 거야.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그 친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감정에 압도됩니다. 이 코비드-19 이 상황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라서 나는 이 상황이 그냥 이 감정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남 탓을 합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들은 남 탓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5가지 자동 사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 내 사고를 한번 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다룰까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이 사태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태도는 내가 선택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감정 관리를 위한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5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먼저 알아챕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 셀프톡이라는 것을 이제 긍정적인 셀프톡을 해야겠죠. 그리고 생각을 바꿉니다. 머리를 식힌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인용구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몸이 알려주는 신호에 민감하라. 몸이 우리에게 반응을 해줍니다. 근육통과 경직, 피곤함, 설사나 변비, 목과 어깨가 굳음, 불면증, 이명증, 혹은 두통, 가슴이 조여오거나 숨쉬기 어려운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몸이 우리에게 반응을 해줘요. 우리가 내가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내 몸이 반응해 줍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금 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반응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시고 몇 년 동안 하셨는데 특별히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분이 결국은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아셨대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소화기관에 그 사인이 생긴다라는 것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몸이 알려주는 신호에 민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멈춥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 믿음이 뇌신경화학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뇌가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할 때요, 뇌 스스로에서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신경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그것들을 만들어서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다른 결과에서는 우리의 신념과 믿음이 인간에게 생리학적, 호흡계, 또 순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인지, 만약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사고라면 그 사고 자체를, 그 패턴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십시오. 제일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게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은 심호흡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자기 대화예요. 자기 대화를 하실 수 있는데요. 침착하게 자기 대화를 통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임의적인 사실에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사실에 근거한 판단은 부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인가? 지금 나의 이런 반응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반응인가? 이런 질문을 자기 대화, 머릿속에서 혼자 해보실 수도 있고요. 뭐 아무도 없다면 혼자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런 내 반응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내가 원하는 상황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십니다. 또 자기 대화를 날마다 연습하기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긍정적인 문장을 읽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2주간 매일 아침에 긍정적인 문구를 암기한 사람들의 행복감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25%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자기 대화는 우리의 생각에 의미를 만들고 우리를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대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대화의 예예요. 나는 누구를 존경한다.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나는 뭐뭐에 감사한다. 표현을 하는데 이제 거울을 보시고요. 아침에 나에게 해주는 자기 대화니까 나는 나를 존경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나임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 대화를 거울 보고 자기에게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행복감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25%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합니다. 맥컬럭 연구 결과에서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요.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낮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경험하는 그 빈도가 낮다고 해요. 감사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유일무이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에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싶으시면 감사하십시오.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시고 제일 먼저 할 거는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어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은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언어, 생각, 감정, 행동. 내가 셀프톡으로 자기 대화를 하면서 혼잣말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생각은 긍정적인 데 미칠 것이고 그 긍정적인 생각은 나에게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유익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한국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는 대로 그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태까지 그렇지 않으셨으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머리 식히기. 그 부분은요, 막 화가 난 상황에 있으면 그 용광로를 잠시 떠나 있으십니다. 잠시 화가 난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숨쉬기예요. 심호흡하기. 그것도 좋고요. 운동하기나 음악 듣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기억 시그널을 준비한다는 게 있는데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불행한 상황에 나를 극심하게 노출시켰다면 옛날에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했던 소중한 그런 사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뭐 그런 이미지나 그림 같은 게 있으시면 요즘은 쉽게 본인들 휴대폰에 저장하실 수 있잖아요. 저장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내가 어렵고 다운되고 혹은 흥분되었을 때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즐거웠던 행복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머리를 식히실 수 있고 생각을 전환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시기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긍정 문구를 적어 놓는 카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큐카드 같은 데다가 써놓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구 있잖아요. 긍정적인 삶을 살면 밝은 빛으로 가득 차며 행복하다. 부정적인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 뭐 이런 걸 적어 놓으시면 한 번쯤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끝내야 할 것은 끝내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는 결정을 하며 원하는 것을 갖고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한다. 뭐 이런 문구를 써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긍정 문구를 적어 놓고 그런 카드를 가끔씩 내가 다운될 때 혹은 그냥 때로 그냥 그런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루를 사시면서 틈틈이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5개 방법을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런 방법들 하나하나 이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택하셔서 삶 속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